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두통 중에서도 경추성 두통, 목에 원인이 있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우리 평소 알고 있는 스트레스성 두통 아니면 편두통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두통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목 협착증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목에 관절염이 있거나 목 주변 근육이 뭉쳐가지고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목에 문제가 있는데 왜 머리가 아픈 거야?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두통의 원인이 목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요즘에 목에 어떻게 무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지요. 고개를 숙이면은 목에 구조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두통이 심해지는 거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두통을 앓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사실은 칼로 탁 베듯이 정답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 특성들이 증상들을 똑같은 증상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한 명의 환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두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추성 두통 때문에 목 때문에 이제 머리 두통이 생긴다면은 목을 치료해야 되겠죠. 두통이 있는데 목을 치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목에 많이 무리를 가는 게 결국에는 거북목 자세, 거북목 자세를 계속 하기 때문인데 이런 거북목 자세를 어떤 자세를 했을 때 더 심해지고 어떤 자세를 했을 때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북목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게 거북목 운동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블리데이 Z1님께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러블리데이님께서 두통이 생기면 목을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목과 관련된 두통이라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통이 있는데 목을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은 좀 낫는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러블리데이님께서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그 러블리데이즈님께서 앓고 계신 두통은 목 쪽의 원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지요. 그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추성 두통. 두통의 원인이 머리가 아니고 목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추성 두통이 뭐예요? 두통이 있는데 목에 원인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 구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경추성 두통은 보통 이제 뒤통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옆통수로 가가지고 눈 주변까지 이렇게 아파지는 양상이 있어요. 항상 이러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이런 빨간색 표시한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목에 근육통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목에서 뒤통수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중간에서 눌리게 되면은 이제 뒤통수까지 같이 아파지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목에 문제가 있는데 두통까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목에도 관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후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새끼 손톱만한 관절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여러 개가 쫙쫙쫙 있습니다. 거기에 관절염이 생기면은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목에 있는 조그마한 관절에는 왜 관절염이 생기나요? 똑같습니다. 무릎 관절염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 뒤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두통이 생기는데 어디에 관절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달라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1번, 2번이 아프면은 좀 뒤통수 쪽이 아프고 그다음에 0번, 1번 관절염이 있으면은 좀 이제 위통수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관절염이 있으면은 신경이 이제 뒤통수를 통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뒤통수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앞에까지 두통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목 근육통입니다. 우리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지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어떤 근육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다 증상이 다 다릅니다. 이쪽 근육이 뭉치면은 이쪽만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목빗근이 뭉치면은요. 목빗근만 아픈 게 아니고 뒤통수도 아프고 위통수도 아프고 눈 주변도 아프고 볼따구도 아픕니다. 이상하지요. 목빗근은 목
한쪽에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상하게 두통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모근, 우리 승모근 현대인들 딱딱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지금 한번 꼬집어 보세요. 다들 딱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다들 하시고 컴퓨터도 다들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승모근, 어깨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어깨 근육이 뭉치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목 옆쪽으로 해가지고 옆통수로 해가지고 눈 바깥쪽까지 이렇게 아파지네요. 어, 어깨 근육이 뭉쳤는데 두통이 생기는군요. 지금 근육을 두 개밖에 안 가져왔지만은 사실 목 주변, 어깨 주변에 근육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목이 문제인데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부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중에 좀 아래쪽이면은 우리가 팔, 손가락으로 저릿저릿한 느낌 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목 디스크 중에서 좀 위쪽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에서 시작해서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신경이 가는 중간에 길목에서 이제 눌리게 되면은 당연히 뒤통수 쪽으로 두통이 생기겠지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목에 문제가 있는데 왜 사람은 두통을 느끼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가설입니다. 가설. 이거는 뇌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이 지금 유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부위에서 뒤통수로 가는 신경하고 얼굴로 가는 신경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얼굴이 아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하지 않나. 이런 가설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화를 하고 있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을 비욘디에서 찍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아픈 경우 두통까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목을 열심히 망치고 있죠. 스마트폰을 주구장창 오래 하면서 다들 목을 열심히 망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빈투현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왼쪽 머리가 아파요. 목 디스크도 있고 거북목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거는 이제 자세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 디스크가 있고 거북목도 있고 평소에 목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경추성 두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은 두통에 대해서 당신은 요 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되고 검사도 필요하면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장효환님께서 두통 질병에 대해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리타바오님께서도 경추성 두통이 있군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잘 배우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목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목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은 두통이 심해져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은 목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목에 무리가 가면은 두통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 정상적인 C자 커브 목보다 비정상적인 일자목, 거북목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북목이 정상목보다 더 많대요. 그 이유는 뭐 너무 뻔하잖아요. 컴퓨터, 노트북 또 있지만은 일단은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고 아이들부터 이제 평생 사용을 함으로써 계속 이제 거북목을 만들고 고개를 앞으로 빼고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시기 때문에 거북목이 생기고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책을 보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목에 무리를 많이 줍니다. 지금 고개를 얼마나 숙였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목에 어느 정도의 하중이 걸리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목을 45도 정도로 숙였다고 했을 때 목 위에 22kg의 하중이 걸립니다.
22kg이면은 쌀 한 포대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요. 목 위에 지금 쌀 한 포대를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를 하고 몇 시간씩 책을 보고 스마트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 위에 쌀 한 포대를 이고 몇 시간씩 있으면은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당연히 고장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좀 들어야 되고 책을 볼 때도 책상 위에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책도 독서대 위에서 올려놓고 해야지 목이 좀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개를 숙이면은 왜 안 좋느냐 하면은 일단은 근육이 뭉쳐요. 근육도 뭉치지만은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고개를 숙이면은 디스크가 뒤쪽으로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뒤쪽으로 빵 부풀어 오르는데 디스크의 뒤쪽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신경이 눌리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기면은 뒷목 통증이 있는 건 당연하고 우리는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면은 팔 쪽으로 저릿저릿하고 당기는 느낌이 방사통이 든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목 디스크 중에서도 상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은 두통까지 같이 온다. 자, 이제 오늘 요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한번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목에도 후관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절을 많이 써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면은 두통까지 같이 오기도 합니다. 관절염 왜 옵니까? 많이 써서 옵니다. 무릎 관절염 왜 옵니까? 무릎을 많이 써서 오는 거죠. 목 관절염도 목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목을 언제 많이 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목에 후관절염이 생기면은 뒷목이 아픈 거는 당연하지요. 그리고 어깨 쪽에 뭔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이 특정이에요. 어깨도 바깥쪽 어깨가 있고 안쪽 어깨가 있습니다. 목 쪽에 가까운 안쪽 어깨에 무언가 올라탄 무거운 느낌이 들고 목이 좀 뻣뻣하고 좀 예전에는 좌우로 잘 돌릴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두통까지 생길 수도 있다. 목 관절염 때문에 두통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은 목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지금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오래 하게 되면은 지금 지하철에 출근길에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출근길, 퇴근길 내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일할 때도 계속 컴퓨터 작업하고 노트북 작업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북목이 되고 있고 집에 가서도 스마트폰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잠에 들기까지 현대인들은 좀 나쁜 거북목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목 디스크도 악화가 되고 목 관절염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면은 목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18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목 통증이 생기면은 그만큼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경추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자세를.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거북목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게 목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걸리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든 책을 읽든 노트북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목을 숙이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목을 쫙 펼치고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통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람결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무직이셔서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랑 스마트폰 보시죠. 당연하죠.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퇴근할수록 두통이 심해집니다. 아주 전형적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루 종일 거북목 자세로 목에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 하루 종일 하중이 걸렸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아파지는 거죠.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주무시고 좀 쉬시면 좀 괜찮아질걸요. 왜냐면은 휴식을 했기 때문이죠. 자세 때문에 생기는 두통과 경추성 두통은 같은 개념인가요? 대체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사무직이라서 하는 나쁜 자세는 바로 거북목 자세이고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면은 목에 하중이 걸리고 목에 하중이 걸리면은 목이 고장이 나고 목이 고장이 나면은 두통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처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경추성 두통을 많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린다. 여기 후관절, 관절염이 있으면은 움직일 때 아프겠지요.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숙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이라면은 고개를 숙이면은 목 디스크에 압력이 걸려서 목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뒤쪽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죠.
그러면 신경이 눌리면 아프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도 경추성 두통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망고 민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통증 때문에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또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들을 많이 떨어뜨릴 경우 목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가 평소에 아마 있으셨겠지요.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시면은 당장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목 디스크가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의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신경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힘이 떨어지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손가락에 힘이 떨어진다는 사인은 좋지 않은 사인이고 좀 빨리 원인을 좀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망고 민트님께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은 그 치료를 해주시는 전문의 선생님께 지금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예약이 있으면 예약을 앞당겨서 가세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신경과에서 한번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효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시고요. 오른쪽 귀 아래쯤에서 뒤쪽 목에서 우연히 한 번씩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쿡쿡 바늘로 쑤시는 통증이 순간 발생했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라집니다. 목 뒤쪽에 미세 핏줄에서 그런 걸까요? 핏줄 때문에 이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신경통일까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부위가 조금 이제 턱 쪽에 가까우느냐 아니면 좀 뒤쪽이냐 부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정도로 콕콕 바늘로 쑤시는 이전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경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PPT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두통도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두통을 앓고 있는지 병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경추성 두통,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편두통 많이 알고 계시지요? 한쪽이 아픈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도 있고 군발성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부비동염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턱 관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두통들이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목에 고장이 나니까 두통까지 같이 온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30대, 40대에서 많이 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하고 있으니까 더 심해지겠지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한쪽으로 좀 아파지는 경우가 있고요. 눈 주변도 이렇게 안경 모양처럼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추성 두통은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문제니까 목을 움직이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목도 아프고 두통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 디스크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팔이나 손가락 쪽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경추성 두통은 목에서 시작해서 옆통수 쪽으로 갔다가 앞통수, 눈 주변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 쪽에 관절염이 있으면은 목 운동 범위가 뻣뻣해지고 무거워지면서 목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편두통 유명하지요. 편두통은 주로 한쪽에 생긴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드물게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편두통이 있으면 좀 전구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을 쬐면은 조금 이제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들으면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 좀 어지럽다든지 그런 전구 증상이 있은 다음에 한쪽으로 두통이 오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집중을 한다.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럴 때 양쪽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통증이 생기면은 이때는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통은 여러 가지 두통들이 증상이 많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증상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 두통입니다. 저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저 두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통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통들은 증상이 계속 겹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만 대충 보더라도 빨간색 그 두통 부위가 막 겹쳐져 있어요. 지금 8가지 두통을 그려놨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들은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두통이 좀 오래도록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두통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두통이 증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가지고 오래 지나도록 진단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은 나중에 심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진단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조항무의 퀴즈 오늘 퀴즈 말씀드릴게요. 실시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스마트폰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스마트폰을 하니까 거북목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북목 자세를 하니까 목에 부담이 가고 목에 부담이 가니까 목이 아프고 나중에는 두통까지 생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퀴즈입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세로 사용하는 건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한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좋은 자세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대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실시간 댓글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댓글로 퀴즈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는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지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1세 여자분이시고요. 왼쪽 눈 위, 이마 앞머리 부분이 한쪽이 더 많이 자주 아파요. MRI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한쪽에 문제가 있는지 보셨는데요. 거기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지인이 두통 때문에 검사했는데 미세혈관이 눌려서 아팠다고 하는데요. 검사했을 때 미세혈관은 판독을 안 할까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판독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뭐 미세혈관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조그마한 혈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혈관이 이제 뇌 쪽에 있는 혈관이라면은 아마 MR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진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미세혈관 중에 또 하나가 아까 계속 이 뒤통수를 통해서 신경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통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신경 바로 옆에 또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계속 박동을 빵빵 하면서 옆에 있는 신경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 뒤통수 신경이 더 아파지기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쪽을 감압하는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혈관 때문에 김지현님께서 머리가 아프시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15시간씩 오랫동안 자면은 두통과 목 통증이 옵니다. 수면 무호흡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가요? 일단은 유저님께서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면은 수면 무호흡인 상태에서 주무시면은 좀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5시간씩이나 오래 자면은 당연히 이제 두통이 목 쪽에 뭉치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목 쪽이 뭉치고 목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두통이 계속 생길 수 있다. 두통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영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찌릿찌릿한 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질문이 너무 러프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 질문 한 분 주셨군요. 가을에 출퇴근하신다고 1시간씩 걸어 다녔더니 발바닥 앞쪽이 찌릿 못 걷겠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녔어요. 동맥경화 검사는 정상 5분을 못 걷겠어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질환은 없고 보통 체중, 좀 나아졌어도 어떤 검사를 해볼까요? 일단은 요 동맥경화 검사는 목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리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발바닥 앞쪽이 찌릿해서 못 걷겠다. 이거는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출퇴근하신다고 1시간 이상씩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하는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족저근막염 많이 써가지고 발바닥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가 목 때문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를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목이 원인이라면은 목에 있는 질환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목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목에 있는 관절염이 생기면은 두통이 올 수 있고, 목 주변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두통이 또 올 수 있고, 뒤통수로 올라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통인데 목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목 디스크 치료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리고, 신경을 눌리면은 일단 신경이 아프고, 계속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부어오르고, 신경이 고장나고, 혈류가 방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덜 아프게 하는 약물이나 주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나 주사를 쓰고, 그리고 너무 많이 눌린다. 특히 협착증 때문에 뼈나 인대가 굵어져 가지고 구조적으로 너무 좁아져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심하게 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술을 통해서 감압술을 해 가지고 요 심하게 눌리는 신경을 좀 풀어준다. 이런 수술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관절염. 목 관절염 왜 옵니까? 많이 써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목 관절염이 뭡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염증 성분이 있는 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로 목 관절로 가는 주사를 맞으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좀 오래 가기 위해서 목 관절염의 아픔을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있거든요. 그 감각신경에다가 고주파를 쏘아 가지고 이 감각신경을 좀 한동안 기절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효과가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목 관절염에 대해서는 고주파 시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목 주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고 그 근육들이 뭉쳤을 때 그 뭉친 근육만 아픈 게 아니고 두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생겼는데 생뚱맞게 목에 있는 근육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목 근육통 치료는 뭐 근이완제 약을 먹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뭉친 근육 주변에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뭉친 근육 자체에 바늘이 들어가 가지고 뭉친 섬유들을 좀 이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TPI 주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게 사용되는 치료법인데요. 뒤통수로 올라가는 후두신경이 중간에 이제 눌려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린 부분에 수술을 들어가가지고 신경을 좀 풀어주는 신경포착 치료도 아주 드물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통이 생기면은 일단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두통이 원인이 머리라면은 머리를 치료해야 되고 나의 두통이 원인이 목이라면은 목을 치료해야 되겠지요. 너무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 협착증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비욘디에서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의를 해 나왔으니까 이 강의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조항무의 퀴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좋은 자세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애플망고 민트님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보지 말고 스마트폰을 높게 들고 사용한다.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거북목을 하는 자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시선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목도 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볼 때는 항상 시선 높이까지 이렇게 들고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영도님께서도 네, 정답 맞춰주셨네요. 스마트폰을 눈높이보다 높게 들고, 네, 약간 높게 들고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어느 정도 높이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통 이제 정설은 약간 시선의 높이보다 평형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게 봐라. 시선보다 더 높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내 팔이 아프지 않다면은 약간 높게 드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은 또 너무 높게 들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실시간 댓글은 그 정도가 달렸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좋은 자세는 일단은 스마트폰을 시선 높이까지 들고 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목만 펼쳐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만 펼치지 말고 허리도 뻣뻣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깨도 편 상태에서 목까지 같이 펴서 이 시선 높이에서 나의 건강한 시선 높이에 스마트폰을 올려가지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때는 목에도 힘을 쫙 빼고 어깨에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거북목을 망치는 자세와 고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거북목을 나도 모르게 유발하는 자세를 굉장히 많이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좋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해야지 경추성 두통을 유발하는 거북목 자세를 좀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되도록이면 숙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요리를 하고 책을 보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고개를 계속 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45도 숙이면은 목에 22kg의 하중, 쌀 한 포대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 사진처럼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개를 숙이면은 디스크의 뒤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스마트폰 자세를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 높이까지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허리부터 펴고 목도 펴고 어깨까지 펴고 힘을 쫙 뺀 상태에서 시선 높이까지 스마트폰을 들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또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은 보통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지금도 그렇죠. 모니터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면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거북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추성 두통도 거의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그림처럼 노트북 받침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고개를 시선이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북 받침대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고 노트북 받침대를 사용할 때는 높이 조절이 좀 많이 되는 노트북 받침대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높이를 모니터 높이를 한 시선 높이까지 한 이 정도는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노트북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노트북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말짱 도rum묵이거든요. 거북목이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거치대 위에 올렸다고 하면은 키보드는 지금 사진처럼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더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자연스럽게 시선 높이의 모니터를 두고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보통 공고되는 것보다 더 높이 모니터를 하시라고 항상 공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허리를 먼저 펼쳐보세요. 허리를 먼저 펼치고 목도 펼치고 어깨도 쫙 뒤로 펼친 상태에서 내 시선이 평행으로 쭉 갔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닿아야 됩니다. 모니터를 3분의 1로 쪼갰을 때 위쪽 3분의 1에 나의 시선이 평행하게 닿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려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올리면은 모니터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묶음을 모니터 밑에다가 받쳐봤거든요. 그랬더니 A4 용지 네 묶음을 받치고 그 위에다가 모니터를 올려야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니터의 높이가 되더라고요. 모니터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내 모니터의 높이가 충분히 시선 높이만큼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수면. 우리가 수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나쁜 척추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목에도 무리가 가겠지요. 그래서 위에 사진처럼 그냥 너무 말랑한 라텍스 매트리스나 아니면은 이제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우리 몸의 척추 S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매트리스인데 너무 단단하지 않고 또 너무 무르지도 않은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용하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경추 베개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높지 않은 다리 베개, 무릎 베개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요추 베개도 하시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직접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추 베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요추 베개들이 대부분 다 좀 많이 높아요. 쓸데없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제 최대한 낮은 요추 베개를 사봤는데 제가 샀을 때는 인터넷에서 3.5cm짜리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요추 베개에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경추 베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은 베개가 항상 모두에게 편하지는 않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경추 베개, 요추 베개, 무릎 베개를 적절한 높이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욕조에서 샤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물을 덜 튀길까 고민을 하면서 막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낑낑대면서 씻지요. 엄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씻을 때는 물 튀든 말든 상관없이 허리도 펴고 목도 편 상태에서 일단은 씻으시고, 물이 그럼 많이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욕하시고 나서 튄 물기 좀 닦아내면 되죠. 그거 귀찮지만 한번 닦아내면 되는 거니까 나의 몸을 보호하면서 척추를 쭉 펼친 상태에서 씻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실은 이제 욕조 안에서 씻는 것보다는 샤워 자세를 똑바로 이제 일어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척추에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거북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비욘디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추성 두통, 거북목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거북목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망고 민트님께서는 어깨에 문제가 있네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어깨 힘줄이 80% 정도 파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수술 예정이시고요. 네, 수술 후에 목 경추성 검사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더 급한 불은 지금 어깨에 팔을 들어 올리는 회전근개 힘줄이 80% 거의 다 찢어지기 전이거든요.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어깨 수술을 받으시면은 그 보조기도 오랫동안 착용하셔야 되고, 일단은 좀 오랫동안 이 재활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재활이 끝날 즈음에, 아니면은 지금 이제 경추성 두통 아니면 목 통증이 원래 심하시다면은 바로 수술 직후에도 뭐 목 치료도 필요하시면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깨부터 먼저 재활을 한 다음에 목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본인을 치료해 주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시면 제일 좋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전진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생겼을 때 석회성 건염이 생겼군요. 평균 몇 번 정도 충격파를 하시나요? 충격파는 사실은 뭐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충격파만 치료법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상태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석회성 건염이라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효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56세쯤에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젖가슴 바로 아래쪽에 대상포진이 발생해서 3일 만에 피부과 진료로 치료받아서 나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유증 때문인지 두통이 생겼다고요? 젖가슴 바로 아래쪽은 흉추 4번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추, 목 쪽이 아니고 좀 더 아래에 등 쪽에서 나오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젖가슴 아래쪽에 예전에 대상포진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두통이 생길 확률은 좀 낮습니다. 두통이 있다면은, 장효환님께 두통이 있다면은 그것은 대상포진 예전에 알았던 것 말고 목 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든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롯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쪽 귀, 뒤쪽이 아프시고 두통이 찌릿찌릿 아파서 진통제 복용을 하루 했는데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아직까지는 병원 진료를 안 받아보셨네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추성 두통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머리 쪽에 두통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통제 드셔보시고, 필요하시면 근이완제도 드셔보시고, 그것만으로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좋은 자세로 먼저 해보시고, 그것만으로 안 되면은 전문의 진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PPT 한번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거북목을 일단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을 보통 펼잖아요. 거북목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목을 펼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만 펼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목을 펼쳤거든요. 지금 제 자세가 어떻습니까? 엉거주춤하잖아요. 약간 진짜 거북이 같네요. 옷도 이제 초록색으로 입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목만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북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허리부터 펴십시오. 허리도 펴고, 목도 펴고, 어깨도 펴고, 이렇게 해야지 거북목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있다고 목만 펼쳐서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를 같이 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또 운동을 할 때 앞가슴 운동을 또 많이 하시는데 등 운동은 따로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북목 자세를 취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라운드 숄더가 앞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운동을 할 때도 가슴 근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가슴 근육이 당기니까 이렇게 또 앞으로 가게 되고 완전히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에 자세도 어깨를 쭉 펼쳐주는 자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가슴 근육만 하는 게 아니고 등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등을 쫙 펼쳐주는 이런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보통 승모근도 당연히 다 같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W 자세가 유명하잖아요. W 자세로 팔을 이렇게 W 자세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완을 하는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을 쫙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을 고치는 자세는 목만 펴서는 안 되고 당연히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목도 같이 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운동이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랑 어깨랑 목을 펴라고 했다고 열심히 기를 써가면서 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이든 간에 중도를 지켜야 되고 무엇이든 간에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펴라고 했다고 너무 과하게 펴지 마시고요. 수시로 한 번씩 어차피 자세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분, 15분 간격으로 수시로 자세를 교정해서 허리도 펴고 목도 펴고 어깨도 펴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시고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W 스트레칭 해주시고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북목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단기간에 거북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자세 해봐야 뭐합니까? 사실 현실을 얘기하자면 그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시간이 훨씬 더 길 겁니다. 업무를 한다고 집중한다고 거북목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자세만 바꾼다고 거북목이 100%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한 목표입니다.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교정을 한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한다 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꾸준히 장기간 동안 하시는 것을 습관화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자세만 교정해서는 또 안 돼요. 자세 제가 지금 알려드렸다고 쫙 펼치고 그 다음에 W 자세하고 이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밸런스 있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씀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리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쪽 귀, 뒤쪽, 머리가 20대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은 아파졌다. 일단은 스트레스성 두통이 조금 의심되긴 하고요. 지금은 50대가 되셨는데요. 가끔 그럽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머리가 팡팡 치기도 하고 귀가 빠질 듯이 아픈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귀 쪽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두통약도 잘 안 들을 정도. 이런 보리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가 좀 지나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통이 이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 두통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증상이 퍼져가지고 점점 더 넓어가지고 다른 특징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두통에 대해서 신경과 진단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요. 신경과적인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은 목 쪽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을 좀 MRI를 찍는다든지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한번 밝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돌고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복시가 있으시군요. 복시 때문에 고개 기울임이 있다? 네, 안과를 다니고 오래 다니시군요. 고개 기울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깨와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개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목도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거고 어깨도 좀 아프실 겁니다. 허리는 척추분리증, 전방전이증도 있으시군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봅니다. 확실히. 고개 기울임으로 인해 허리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고개만 기울여지면 허리가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고개에 문제가 있는데 허리나 다리에 아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거나. 왜냐하면은 이게 신경이 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개, 목을 거쳐가지고 허리, 다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 쪽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차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굵어진다든지 해가지고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허리 척추 분리증이나 전방 전이증이 목 때문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님께서는 목에 도 문제가 있고 허리에도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JIKML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가끔씩 뒷목과 두통까지 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목 디스크 때문에 뒷목이 아파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상부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뒷목 중앙에서 약간 왼쪽 부위 마사지하면 통증이 완화되곤 합니다. 네, 목 디스크 때문에 결과로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 자체가 나쁜 자세로 인해서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뭉쳐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하면 좀 괜찮아진다 하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마사지를 해서 괜찮아지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반신욕을 하신다든지 퇴근 후에 아니면 이제 온열 목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약간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실 경우에 근이완제를 좀 복용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계속 목 뒤쪽에 근육 뭉침이 이어진다면은 TPI 주사 같은 목을 풀어주는 주사나 신경차단술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PPT로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북목이 있는 분들, 거북목 때문에 경추성 두통까지 오신 분들 집에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고개를 계속 숙이면은 목 디스크가 뒤쪽으로 빵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목 스트레칭 각각은 목적이 있어요. 요 근육을 풀어주겠다, 저 근육을 풀어주겠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동작들이 무조건 안 좋으냐?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그 근육을 풀어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무리해서 낑낑거리고 있다가 디스크에 압력이 너무 간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자세를 해가지고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강도 스트레칭은 좀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 좀 자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노인 운동하실 때는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이 약간 당기는 불편할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해라.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는 보통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참아야지만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워서 하십시오. 지식이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사람들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배울 때는 꼭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워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북목 운동법은 밸런스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나쁜 자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목 앞 근육은 약화가 돼 있고 승모근은 다 뭉쳐져 있고 대부분 가슴 근육은 뭉쳐져 있는데 등 운동은 안 하기 때문에 등은 또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고 뭉쳐져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W 자세로 좋은 바른 자세로 이제 풀어주시고 가슴 근육도 W 자세를 하면 이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등 근육을 의식적으로 하셔서 등을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등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또 이제 가슴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승모근을 풀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문에 이렇게 한쪽씩 기대가지고 가슴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W 자세를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 릴렉스 하면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북목 운동법의 핵심은 뭉친 곳은 더 풀어주고 또 더 뭉치지 않게 예방하고 약한 곳은 강화하는 등 밸런스 있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운동을 섬세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워서 하셔라. 유튜브 영상만 그대로 따라하지 마셔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100%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은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일단 필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Q&A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비욘디에서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증의 모든 것이라고 이라는 그 코너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월 5일에는 7시에는 지난번에 같이 출연했던 부산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영현 교수님과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통증 근육 뭉치는 분들 많으시지요? 사실 대부분일 겁니다. 근육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통증의 모든 것 시즌 1 35편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래서 2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드디어 마지막 35번째 편 내 통증에 맞는 방송 골라보는 방법이라는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또 즐겨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조항무엔 통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려가지고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월 말을 끝으로 비욘디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아마 계속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처분은 못 받았습니다.
네, 저는 계속 출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쯤에 앞으로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증의 모든 것 시즌 2를 준비하고 있고 시즌 2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0분에 다다른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조영현 교수님과 근육 통증에 대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